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이 또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 부분도 해소가 되면서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 지으며 화답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또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일장 코스피 지수가 1990포인트가 무너졌던 이후에는 중국의 부동산 지표 우려에다가 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우리 지수 갈팡질팡했는데요. 오늘 그 우려감이 해소가 되며 미 증시처럼 화답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각 시황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2000선 부근에서 출발해서 오늘 2000선 안착을 위한 문을 두드려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199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돌아왔던 외국인 오늘장 다시 한번 팔자세로 전환해줬습니다. 현재 38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만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548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면서 오늘 1%대 넘는 하락률 기록하면서 1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3인방 엇갈린 흐름입니다. 현대차는 쉬어가고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17년 만에 5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현재도 2%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는 4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반 시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기아차는 쉬어가네요. 오늘 SK텔레콤도 무섭습니다. 현재 3% 넘는 4%에 가까운 성장률 강세 기조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주가와 함께 덩달아 신고가를 오늘장에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오늘장에서 반등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0.3% 오르면서 53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여섯째 꾸준히 코스닥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현재 1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다시 한번 사자세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30억 원 동반 쌍끌이 매수 나타내고 있고 개인만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장까지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서울 반도체와 CJ 오쇼핑 오늘 강보합권 불을 켜고 있고요. 동서도 오랜만에 강보합권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홈쇼핑주가 대체적으로 약세 국면인데요. GS 홈쇼핑은 반등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 SK 브로드밴드, 포스코 캠텍까지 강보합권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전일장 1,020원대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 마감 지었는데 FOMC 결과에 따라서 다소 자넷 앨런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 영향에 따라서 다시 한번 1,02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4원 넘게 빠지면서 현재 1,01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선상 시황 코멘터리 바로 나갑니다. 김선윤 멘토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2분기 실적주 매수에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시세 종목이 더 간다라는 시황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클럽을 이끌어주시는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시청자 만나는 시간도 갖고 있죠. 전화번호 공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153-1611번, 1612번 두 대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선상께서 알차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황 코멘터리 잠시 짚어봤는데요. 김선유 멘토님은 실적주, 이번 2분기의 실적주 매수에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FOMC 회의 무사하게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던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나쁘게 나오거나 좋게 나오거나 일단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 당분간 금리 인상 악재 없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시간을 보고 여유를 가지고 또 옐런 의장이 필요하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준 예측은 내년 말입니다. 2015년 말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없단 소리예요. 그래도 얘기 나오는 거 다 믿지 마시고 없단 소리입니다. 얘기 내뱉은 거 막 말 돌리는 분들 아닙니다. 없단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에 이제 뭐 봐야 됩니까? 이제 지금부터 종목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요? 2분기 실적주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코스피 쪽으로의 2분기 실적주 매수를 하시는데 전제 조건 뭐죠? 추세 살아있고 뭐죠? 수급 살아있는 종목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갈아가셔야 됩니다. 종목을 빨리빨리 이동시키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 종목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흐름은 코스닥도 좋고 코스피도 다 좋을 겁니다. 당분간은요. 그래서 추세 잘 움직이시고 대신에 먼저 코스피가 실적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랠리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000포인트는요,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오늘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즐기시고 대응하시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2분기 실적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도 시세 종목이 더 간다. 좀 종목에 집중을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시세 종목이 들어간다. 말 그대로 일단 실적 개선된 종목군 위주의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분기에 어떤 종목군들이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어떤 종목군이 들어갈까? 바로 2분기 실적, 바로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이런 하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섣불리 바닥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신고가를 가고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철강 업종, 이런 업종은 우리가 좀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도 안에서 어느 정도 개별적인 실적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선택을 하신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곧 나타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타났었죠.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IM 부분, 바로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거지,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입니다. 네. 자, 인텔의 실적 상향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자, 인텔이 실적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흐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우려감에 오늘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부분은 다소 부진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 부분의 성장성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시황 코멘터리 의견 받아봤고요. 시청자 참여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2-3153-1611번, 1612번 두 대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선상께서 주목하신 선상주는 과연 무엇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네, 김선유 멘토님, 오늘 선상주 보기 전에 수익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2%가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을 한 MDS테크도 1%대 강한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어제 매입을 했던 CJ E&M도 1%대 수익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1%대 수익률 자랑하고 있네요. 이상도 멘토님의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제약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5.5%가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남선 알미늄도 5%대 강한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있을까요? 선상주 힌트 바로 나갑니다. 김선희 멘토님, 알파벳 C가 들어간 종목이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이응이 들어간 종목 골라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선상주는 또 어떤 걸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 힌트 잠깐 들어볼까요? 아마 이거 하나면 또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전부 다 영어입니다. 요 정도 포인트만 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다 알파벳으로 구성된 종목, 그중에서 가운데가 C가 들어간 종목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자음 이응이 들어간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맞습니다.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자음 이응이 들어가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그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응자가 들어간 종목 찾아보시고요. 저희가 앞서서 수익률 잠시 공개해 드렸는데 수익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5%대 넘는 종목을 2개나 보유하고 계신 이상로 멘토님부터 예. 비결이 뭔가요? 네. 1등이 하는데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요. 자, 일단 경동제약하고 지금 남선알루미늄 이 두 종목이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이걸 시세를 끝까지 갈 때까지 AS를 해드리거나 이런 부분을 사실상 조금 힘들다는 점을 먼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만 좀 달성을 하면 거기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공개 방송을 통해서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방송 참고하셔서 큰 수익 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초과적인 달성하는 수익까지도 함께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로 멘토님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 김선희 멘토도 7종목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 대체로 1%가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일주일 남짓 지났는데요. 네. 자, 이상로 멘토님이 잘 가고 있죠? 저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네. 제 종목들이 조금 대부분 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영향을 좀 받아요. 근데 지수가 이제 살아난다 말씀드렸죠? 그럼 저 종목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 긴장하셔야 됩니다. 조만간 제가 네. 따라잡을 거니까요. 우리 이상로 멘토님 힘내시고 계십시오. 네, 이렇게 두 분의 든든한 종목 보셨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2대 전화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공개해 드렸습니다. 아래 전화 하나 나가는 전화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화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전화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 멀리서 전화 주셨는데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매수가가 72,200원입니다. 매수가가 얼마시라고요? 72,200원. 72,200원? 네. 네. 그리고 그게 프로테이지가 한 30% 되고요. 네. 지금 제가 고민이 많은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삼성전기 주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6만 원대인데 손실 금액이 상당히 크십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전화 잘 주셨고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받아보죠. 네. 네, 김선희 멘토님 매도해도 될까요?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님께서는 아직 매도하지 말라 신규 스마트폰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나 원화 강세는 삼성전기에 불리하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이상로 멘토님 의견 들어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저게 저번에 74,000원 올라가면서 예. 내려올 때 샀는데 제가 30%라도 비중이 좀 큽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비중이 30%도 얼마 안 되는 비중 같으면 네. 제가 이런 문의를 안 했을 건데 네. 지금 이런 상태라서 이거를 지금 저점 같기도 한데 자꾸 오늘 보니까 저기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삼성증권하고 네. 두 군데서 나왔는데 목표가 65,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견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답이 없어가지고요. 네, 뭐 지금 상황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네. 삼성전기의 가장 큰 경쟁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일본 기업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실 똑같은 제품을 납품하더라도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바로 일본 기업들의 선택을 많이 하겠죠, 요즘은. 그렇죠. 예. 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삼성전기의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타나는 것 뿐이고, 예.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는 상당히 예. 사실상 좋은 가격대입니다.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는 가격대였기 때문에 예.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 자체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 계속 지금 이야기하잖아, 그지? 뭐 사실 뭐 뉴스 좋다고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물론이죠. 뉴스 안 예. 좋다고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아. 일단은 이 종목을 사실 때 분명히 기간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손절가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생각을 하셨던 대로 하되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지금 관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시각보다는 네. 반등이 오면 비중 축소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반등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는 바는 예. 지금 요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인데요. 네. 66,000원대 1차적인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예. 그 가격대를 1차적으로 딱 우리가 예. 보고 난 다음에 예. 그 가격대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리포트 무시해도 되겠네. 네, 일단은 지켜보십시오. 어차피 네.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손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네, 어머님 손실을 66,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66,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예,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머님 안심하시고 66,0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네, 그 네. 부근 가격 오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서울의 강서구예요. 네, 가까운 데서 전화 주셨는데 목소리가 예, 예. 참 앳되셔서 어머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연령대가. 저요? 네. 날 많아요. 아이고, 목소리가 참 고우십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트요. 하츠요? 하츠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한데요. 네. 지난번에 이거 사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고서 네. 매도했다가 네. 다시 들어갔는데 너무 좀 고가에 들어갔는지. 네, 좀 얼마에 반등 나오면 들어가셨어요? 4,875원이요. 4,875원이요? 네, 그래서 반등 나오면 좀 팔으려고 그랬더니 오늘 또 지금 빠지고 오르락내락 하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수익권에 보고 계신데 좀 네. 더 많이 기대를 하셨구나,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매도 시점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좀 알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서울 강서구에서 하츠 매도해도 될까요? 궁금하시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김선희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좀 더 가져가도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추가 상승 후에 다시 들어가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면서 매도하자라는 다소 엇갈림평 내려주셨습니다. 우선 매도하지 말라는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정말 젊으십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누나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츠가 일단 뭐 지금은 수익 중이세요.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폭은 수익 중이신데 이게 뭐 최근에 사신 건가요? 며칠 전에? 네, 지난번에 샀다가 많이 손실 보고 매도했었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 밑에 들어간 됐어요. 거는 다시 들어간 건 뭐 저번 주에 사셨어요? 이번 주나? 네. 알겠습니다. 저번 주요. 저번 주에요. 예. 자, 제가 이거를 왜 좀 더 보자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예. 언제 매도가 나와야 되냐면 기관들의 매도 흐름이 보인다면은 정리를 해도 되지만 지금은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있긴 하지만 그 사실 매수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기관들의 매수가 거의 없다고 최근에 없는데 근데 매도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관들은 어찌됐든 간에 물량을 좀 가지고 있어요.
매도를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최근에 네. 이제 벽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벽산의 주가를 좀 따라가는 추이가 나와야 되는데 잘 따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언제부터일까요? 한 5월부터는 잘 따라가진 못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대장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가끔 나오는데 하치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잘 아시겠지만 이쪽 건설이나 건자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하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추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혹시 TV 볼 수 있으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1차적으로 원래 이 포인트 라인 자체가 바닥이 잡혔던 구간입니다. 첫 번째 여기가 작년 7월부터 해서 바닥 포인트 잡히면서 1차적인 랠리 구간이 한번 잡혔었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 한번 깨고 내려가면서 원래 손절 처리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 다시 라인이 바닥 포인트가 여기 바닥, 두 번째 바닥 라인이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바닥이 잡힙니다. 그러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그렇죠? 네. 바닥 포인트. 그럼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사실 약간 높을 수도 있지만 충분하게 저 같아도 사고 싶은 종목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안 샀냐? 이 종목 수급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약간 실수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매수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이럴 경우에 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 연결을 또 한번 평행하게 만들어 봅니다. 다음 건 어디입니까? 여기 포인트 잡히죠? 여기 포인트. 5,500원 잡히네요. 자, 5,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전 고점까지는 안전 마진이 됩니다. 얼마죠? 5,300원까지는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5,3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그냥 됐어 만족하시면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500원까지 조금 더 나는 먹어볼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맞추시고 조금은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의견을 드릴 테니까 고민 많이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하지만요. 네. 저기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요. 지금 네. 하치 같은 종목들은요. 네. 그 자회사 실적이 벽산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 아버님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네. 회사 분위기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빠르게 회복 중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하치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다행히 감사합니다. 손실 보고 있는 거 아니라서 우선 네. 5,300원대까지는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문 멘토님은 우선 1차 수익 실현해보자. 지금은 매도해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네. 자막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 하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이상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하츠 같은 경우에는 제일 궁금하신 게 실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는 네네. 앞서서 김순일 멘토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네. 하츠는 레인지 후드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보시면 가스레인지 위에 이거 네네. 빨아들인 거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 생활용품 같은 부분을 이렇게 제작하는 업체라고 조금 보시면 좋겠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어느 정도는 인테리어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인테리어 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입니까? 아니면 지금 돌발적으로 지금 올라왔는 시장입니까?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츠 같은 기업들이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난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업황의 흐름 안에서 하츠가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졌구나. 그러면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어머님 우선 궁금증 해결되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네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같은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 활짝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롯데와 헬마트를 2월 달에 네. 75,500원에 네.
샀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 여름이 됐는데도 이게 가지를 않아가지고 답답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마음이 참 급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좀 손실을 보고 계셔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받아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 궁금하시다고 연락 주셨는데요. 김선윤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지금 반등 중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반등 추이에 주목해보자라는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는데요. 김선윤 멘토님 만나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롯데하이마트가 이전에 그 유진기업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롯데에서 한 4천억을 주고서 이제 사왔어요. 네. 자, 롯데하이마트. 제가 보는 그 큰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쪽이 이제 전자업계 흐름인데, 최근에 사실 그 월드컵 경기한다고 해서 TV 판매가 증가한다고 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롯데하이마트는 그곳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요. 롯데하이마트는 정말 너무 많은 제품들을 판단 말이에요. 휴대폰도 팔고 있고, 뭐, 모든 제품을 다 팝니다. 다른 제품.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주가가 4월달, 가뜩이나 올해부터 안 좋았는데 4월달부터 또 빠지냐? 잘 아시겠지만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확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또 빠지는데 왜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드리냐면, 파시면 안 되는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그래도 잘 아시는 지인분들, 이쪽 유통업계 쪽에 계시는 분들,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5월 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지금 완전 마비 상태래요.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뭐가 잘 팔리니까, 제품들이 잘 팔리니까 하이마트도 당연히 어떻게 잘 팔리죠. 그럼 2분기 실적은 약간 걱정이에요. 사실 걱정인데 3분기부터는 뭐가 또 있습니까? 추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3분기 실적은 어떻게 정할 거예요? 좋게 나오겠죠? 에어컨도 어쨌든 도움을 줄 거고 좀 판매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는 2분기 때는 약간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할 것인데 3분기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이거를 굳이 파셔야 되나요? 아니죠.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조금 힘드셔도 버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3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냐면은 10월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0월까지는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주가가 천천히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주가는 절대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주는요. 그건 정말로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지, 그럴 경우는 하이마트에는 없어요. 하이마트 주가는 계속적으로 몇 달 동안, 반년 동안 천천히 계속적으로 앞으로 쭉쭉쭉쭉 상승 갈 거니까 당장으로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수급이 약간 꼬이는 듯한 했지만, 수급이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는 듯 했지만, 다시 최근 들어선 그래도 기관들이 서서히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도 투신 더 이상 많은 물량 뱉지 않고 있고, 금융투자 쪽도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개인이 다시 파는 모습이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거 흐름이 바뀌기 직전입니다. 조만간에 한번 그래도 상승 흐름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면요, 지금 조금 더 사도 될까? 사도 되냐 말씀 주신 거죠? 네네네. 자, 이 부분은요, 어머님, 참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비중이 얼마 되시죠, 비중이? 비중이 20%인데요. 20%? 자, 비중이 20%신데, 비중이 20%시면 충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방송 끝나고 전화를 드리는 게 사실 안 됩니다. 1대1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개방송 때, 금요일날 내일 공개방송 때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요. 어머니 조금만 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우선 감사합니다. 10월까지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오늘 문자도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문자도 확인하고 넘어가죠. 다음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779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윤 멘토님 X의견 주시면서 2분기 실적 확인 후에 매수하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상주 힌트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김선윤 멘토님 C로 시작하는 종목,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은 티읕이 들어가는 종목명 힌트 제시해주셨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의견 보내주셨는데 두 분 다 안 된다라는 같은 의견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의견 들어보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네. 그게 바로 IM 부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블릿 PC에 대한 수익성 악화라는 부분이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전체적인 기반 자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IM 이 스마트폰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매출액 자체가 지금은 IM 부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IM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IM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의 조정은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조금 강하게 뛰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 2013년 6월 11일 날 이 자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리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날 2014년 1월 2일 날 요 자리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라고 한번 보시면, 자, 이 가격대를 지금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갭 하락이 뜨면서 지금 크게 거래량도 분출이 됐습니다. 투매가 지금 한번 나왔는 상태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지점이 바로 이 135만원 선이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오늘 또다시 갭 하락이 한번 나왔다는 거죠. 갭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시세가 지금은 하락 추세대로 넘어왔다라고 조금 해석을 하시고, 그럼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 가격대 135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거래량까지 동반되는 모습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올릴 때는 반드시 탄력적인 움직임, 그리고 인위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되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닥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2분기 실적이 공개된 후에 그때 한번 다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시청자입니다. OCI 종목 과연 이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7452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윤 멘토님 X의견 주시면서 오늘 매수 구간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 갈 길이 너무 멀다라면서 매도 X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윤 멘토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네, 자, OCI 정말 좋은 흐름. 사실 이걸 어제 제가 X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폭 나오면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오늘 봐야 된다 의견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 4% 이상 현재 급등 중입니다. 언제 매수하셨는지에 대한 어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래도 흐름의 분위기 61선 강하게 뚫고 올라가 주면서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저는 고점 포인트는 좀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쪽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태양광 쪽으로 해서 조금 정책을 활용할 분위기, 또 하나 유가, 이라크 사태 불안하니까 또 같이 반사이익으로 또 올라가는 분위기 나온단 말이죠. 짧게 끝날까요?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OCI는요, 지금 최근 들어 수급, 기관들 매수 양호하고 오늘장 수급도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기관 외인 양매수 잡히거든요. 충분하게 매력적이다. 자, 제가 주봉 열었습니다. 주봉상으로 주가 흐름 또 예측을 해야겠죠. 어떻게 됩니까? 원래 1차적인 랠리 포인트에서 이 21선 바닥 포인트 나오면서 상승 분위기가 나왔었지만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손절 치고 나서 다시 여기 바닥 라인 잡히는 구간이죠. 그러면 다시 라인 어떻게 됩니까? 크게 가야죠. 이 포인트 바닥으로서 상승 분위기 나온다면은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흐름. 여기서부터 다시 라인을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평행하게 라인 잡아보자면 이렇게 상승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22만원 포인트. 전고점 포인트까지는 1차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가격 포인트 잡아드리자면은 19만 원 정도까지는 1차 가격 포인트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20만 원은 그 다음 가격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려볼 테니까 팔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좀 더 추가 상승 여력분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광명이요. 광명이요? 경기도 광명 말하시는 거죠?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제일제당이요. 네, CJ 제일제당.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도를 할까? 네. 해서 어머니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33만 원이요. 33만 원. 지금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매도하려고 하세요? 어저께는 또 많이 떨어지길래. 네, 겁나- 불안하셔서. 네. 네, 그럼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CJ 제일제당 매도할까 지금 고민이신데요. 김선희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기관 매도가 보이니까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아니다. 원화 강세와 곡물 가격을 좀 더 믿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김선희 멘토님 매도 먼저 하자라는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 분치하신데 이제 밀리니까 좀 불안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제가 왜 이거를 매도 의견을 좀 드렸냐면요. 네. 최근에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6월 달부터. 그래서 뭐 외인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기관의 매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급 주체, 잡아주는 주체 자체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최근에는요. 수급이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 그러니까 대장이 있어야 돼요. 수급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CJ 제일제당 이끌어주는 주체가 최근에 그 5월 말까지 강했는데 최근에 좀 약해졌어요. 외인이 다시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긴 하지만 기간의 매도를 보이는 게 약간 걸리거든요. SK 하이닉스와 그 비슷한 움직임인데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지금 원화 강세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원달러 강세가 지금 천천히 다시 약해지고 있는 분위기 1020원대까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고 또 하나 지켜야 됐어야 될 라인 21선 라인을 깨고 내려갔다는 거에 저는 약간 조금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다시 반등을 준다면 21선 위로 다시 올려놓는다면 내일장이라도 올려놓는다면 그때 지금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수급적인 분위기. 그래서 오후장에 그 수급 보실 줄 아세요 혹시? 수급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오후장에 제가 2시 반 정도에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때 한번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 수급을 보고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그때 만약에 수급이 다시 되돌아온다면 나쁘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줄이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수급은 다소 꼬여있기 때문에 우선 매도하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아니다. 원화 강세 여파에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머니와 상담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매수가가 33만 3천 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사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네. 주가가 빠질 때 이유가 없는 주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오를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좋아져서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리에서 또 쉽게 안 빠지거든요. 그만큼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뭘 주로 만드냐면 라이신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고 식품. 네, 맞습니다. 예. 그 대부분의 식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그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만드는 게 뭐로 만드냐면 옥수수로 만들어요. 네. 그럼 옥수수의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빠졌죠? 예? 그러면. 앞으로 오른다고 오잖아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옥수수 값이 앞으로 오른다고 하니까 불안해서요. 아, 옥수수 가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자, 옥수수 가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옥수수 가격 지금 한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지금 얼마였냐면 740달러였어요. 네. 예? 근데 지금 430달러입니다. 예, 1년 사이 이만큼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옥수수 가격이 오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주가 자체도 그렇게 쉽게 빠지기는 제가 볼 때 힘들다는 겁니다. 거기에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의 원화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지금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자, 옥수수를 주로 어디서 생산을 해낼까요? 바로 미국에서 생산을 해냅니다. 네, 그렇죠. 예, 미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데 작황도 풍년이고 거기에 달러화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금리까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환율 자체도 조금은 이런 하향 안정세가 좀 더 지속된다고 조금 보시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CJ재단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를 좀 더 크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어머니 두 분의 의견 이렇게 받아봤는데 고민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또 전화 주세요. 너무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선상클럽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전화랑 문자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시청자 만나봤고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희도 이렇게 행복해지네요.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아버님,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지금 내가 네. 종목을 한 3개를 갖고 있는데 3개씩이나 들고 계세요? 네. 예,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안 된다니까. 네. 우선 제일 급한 거 하나만. 예, 제일 힘든 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인터파크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인터파크. 예. 매도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아버님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요게 12,450원에 샀어요. 12,450원 지금 손실 보고 계셔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비중은 어느 정도나 들고 계세요?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0% 됩니다. 다행히 비중은 그리 높지 않네요.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매도하고 싶다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이상루 멘토님은 X의견 주시면서 자사주 처분에 대한 후폭풍이다. 아직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절반 비중 축소 의견 드린다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우선 매도 사인을 주신 김선희 멘토님과 먼저 대화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게 추세와 수급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실적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냐면 기관들의 매도세가 너무 심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10,000원대 라인 자체는 심리적인 그 바닥 라인으로서 10,000원의 라인은 깨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투매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제 시장에서 기관들이 26만 7천 주 정도를 매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물량을 매도했어요. 외인들까지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강화되면서 주가 흐름이 아주 그냥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던 거죠. 크게 내려왔어요. 자, 추가적인 매도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 오늘장 수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장도 매도가 나오네요. 자, 오늘도 현재 기관들이 매도세가 지금 순 매도세가 잡힙니다. 보험표에서 매도세가 잡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거를 다시 제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는데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보면은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연결해 보자면요. 지금 포인트 자체는요. 현재 항상 말씀드리는 그 바닥 포인트에 딱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매수가 아닌 팔지 마시오가 아닌 팔아라, 비중을 축소하라 를 드리냐면 수급은 꼬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일단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혹시 모를 악재에 대비해서 크게 깨지고 내려가면은
이 포인트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얼마죠? 9,000원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그 부분을 리스크 해지해야 되는 거고, 반을 판 다음에 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제 기관들의 이 매수 흐름 자체가 좀 잡힐 때, 이 매도세 자체가 진정이 되면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주가 흐름이 다시 터닝하면서 올라가는 그림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주봉으로 본다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만원대위로 올라갈 겁니다. 최소한 12,300원 정도 포인트 잡힐 때, 그때 매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단가를 낮추시고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수급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요렇게 비중을 줄여보자 의견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고, 또 이상노 멘토님 의견 드려보시고 조금 대응해보시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우선 김선희 멘토님은 매도 사인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사주에 대한 후폭풍이니까 그걸로 무너진 걸라고 하시는데요. 좀 더 의견 들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시청자님 그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뭐 12,500원인데요. 제가 볼 때 사실상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절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계는 뭐 5% 내외로 생각을 하시고 손절을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은 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복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래 주가가 이만큼 빠진 마당에 왜 빠졌을까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모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반기는 그럼 좋아질 수 있는가 아니면 망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인터파크 망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예?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빠졌을까? 자,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처분이 어디서 있었냐면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자사주 처분이라는 얘기가 상단에서 여기서 꾸준히 나옵니다. 예, 여기 실적이고요. 여기 이 가격대에서 자사주 처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단에서 나왔다는 것은 자사주를 팔면서 거기에 대한 수급 공백으로 인해 주가가 이만큼 빠졌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적이 좋았는데 왜 주가가 빠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후반기에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면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업은 안 망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일단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너무 셉니다. 경쟁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특화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 티켓, 공연, 영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여행, 맞죠? 이런 부분 여기에서 예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지금 25%가 마이너스가 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손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좀 더 가지시고 반등을 좀 더 기대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여기에서 빠지게 된다면, 빠져서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다른 종목으로 50% 수익을 나야지만 이게 복구가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사이버 머니일 뿐입니다. 이거를 파시거나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셨을 때 진정으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은 아직까지 사이버 머니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이 마이너스라도 조금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좀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소한도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뭐 주식이 나쁜 주식은 아니니까 저는 한 3, 4개월을 끌고 가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끌고 가셔야죠. 간락하면 뭐 복구하는데 25%를 복구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간이? 제 같은 경우에 시간이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11,000원까지는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반등 1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온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돌파를 하는 개념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생각보다 실적이 더 좋아졌을 때는 또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는 무슨 말씀? 네, 아버님 11,000원대까지는 올라온다고 하시니까요. 그 부근대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두 종목은 어떻게 손실 보고 계세요? 좀 손익 보고 계세요? 서울 반도체는 이익을 보고 있고,
모두 투어도 약간 손해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 상담해 드리니까요. 내일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2종목도 차례대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아버님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오늘 1시간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023153-2611번, 2612번 두제 전화 활짝 열어서 시청자 만나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문자로도 시청자 사연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가지고 여러분의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